4. 진로와 직업. 이번 시간에는 미래준비, 평생교육, 취업지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자녀의 미래준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진로 직업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고용에 이르는 과정은 멋진 계획이지만 실제로 실현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부모, 관리자, 행정가가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모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해 자녀의 강점과 특성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가진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또 자녀가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원을 정리해 두고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필요한 전환 계획으로는 첫째, 자녀의 장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장애를 인정해야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잉보호, 과소평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자녀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생활 훈련을 중시해야 합니다. 대소변 가리기, 의복 단정히 입기, 위생관리, 건강관리는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세요. 가정생활에서부터 자녀가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배워가도록 연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필요한 전환 계획으로는 첫째,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학교에 관심을 두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통한 학습과 또래 관련 사회적 기술 훈련과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독립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일상생활 훈련으로 가사일 해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마트 이용하기 등 자조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외에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원,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잘 알고 이후 성인기에 문화 여가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당사자 자조 모임 안내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 취미를 위한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활동이 당사자 자조 모임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기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자녀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직업 혹은 진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기 이후에 어떠한 직업 혹은 진로를 가지면 좋을지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자녀의 성인기에 관련된 다양한 법조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 자녀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직업훈련 혹은 진로 전문학교, 복지관, 재활기관 내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직종 선택 시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진로를 고민하여야 하며 어떤 직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수렴 시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성인기 전환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당장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 진학이 어렵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는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자녀의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기 자녀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여가 문화생활의 차원에서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귀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낮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낮 시간을 무료하지 않게 보내고 퇴행을 예방하며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사회기관의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시간의 프로그램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낮 시간의 보호가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복지기관 정보는 각 시군 사이트, 복지시책,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되는 급여 서비스로 주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0개 광역시 39개 기관에서 2차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의 모임에서 자신의 선택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고등교육기관 진학 및 평생교육.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체 자료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녹음 봉사를 통하여 음성 자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로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국립장애인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인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및 유관기관은 대체 자료의 제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자료들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입시 관련 정보와 진로 정보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진로 상담 과정과 방법에 대한 자료로는 학생 유형별 진로 상담 운영 매뉴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진로 상담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배부 등과 같은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는 대학의 장이 입학 정원을 따로 정합니다. 학교 입학 후에는 장애인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결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위반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취업 안내서로는 직업편, 진로편, 진학 사회 서비스직, 판매 및 개인 서비스직, 엔지니어, 건설, 생산직에 관한 진로 정보를 각각 다루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정보서 5권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직업 이야기 2권도 제공합니다. 교육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직접 무료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중에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거나 학생의 장애 영역에 특화된 학부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중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경우 기숙사 생활 역시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 유학생이 함께 지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사렛대학교는 발달장애 장애인의 고등교육 보장과 통합교육 실현을 목표로 설치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전인적 재활과 직업적 기능인으로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을 보완하고 성인의 기초 문자 혜득을 도우며 교육, 직업 능력이나 인문 교양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과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 정책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추어져 있고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이 설치된 이후에도 정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이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계속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은 주로 대학교 부설, 복지관 부설 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과정과 유사하게 학기제로 월에서 금으로 운영되거나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며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대책도 마련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치기관이므로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주간보호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나뉩니다.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성인기, 교육, 평생교육을 검색하면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 조회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과 교육과정은 기관의 목적과 유형,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는 중한 장애를 가진 경우라도 교육적 도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 운영 계획에 따르면 18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시설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최초로 생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노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현재 건강심리교육, 문해교육, 사회성 향상 교육, 직업준비 교육, 의사소통 교육, 기타 치료 및 취미 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부설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원에 부설되어 대학과정과 유사하게 주로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월에서 금으로 운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형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토요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다양한 유형의 교육 경험이 타 기관에 비해 많다는 것과 평생교육 외에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이용자 및 보호자의 편의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 기능 중 직업지원 내의 전환과 직업전환 프로그램, 문화여가 지원 내의 문화 및 스포츠 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 지원, 기타 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를 통하여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산나 대학교는 교양 사무자동학, 노인케어, 애견케어, 뷰티케어 서비스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3년제 대학과정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라라비 야학은 대구 최초의 장애인 야학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학력 취득을 위한 성인 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특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은 문화예술, 직업전환, 주거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에서 전국 30개의 장애인 야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지원.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두고 고민해 본다면 이후 청년기의 진학이나 취업의 방향을 소신 있게 찾아가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기 진로체험 정보는 커리어넷이나 한국 자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직업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장점, 보완할 점을 알아가는 과정도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직업은 먼 미래를 포함하는 선택이므로 사회의 변화와 당사자의 가능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점에 대해 조언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직업의 방향과 이후의 실제 직업 선택의 차이에 대해 경험을 나누어 주거나 관심 분야의 직업인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속하면 온라인 직업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키자니아, 커리어넷, 한국자벌드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직업체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에서 전환과 관련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시행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시설 설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은 단지 직장을 안내하는 과정이 아니라 직업생활의 개념을 이해하고 직업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구체적인 직업 기능을 익히는 과정이 단계별로 포함됩니다. 자녀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하여 자조기술의 중요성을 익히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흥미와 장점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으려면 직업체험 교육에 관심을 두시고 어떤 곳을 가게 되는지 묻고 다녀온 후에는 방문한 곳에 대한 인상이 어떠하였는지, 앞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는 회사까지 이동하기, 작업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하기, 동료와 의사소통하고 잘 지내기 등 다양한 목표가 포함되므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을 가정에서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자녀의 성인기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 학생의 약 70%가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수교사 1인 의존도가 크며 시설 설비가 부족하여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이 강화되고 실제적으로 직업으로 연계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직업거점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존 시설 설비 및 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에 직업 관련 시설 설비 및 직업교육 전문 인력과 직업교육 부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직업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정 2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인 금산산업고는 장애 학생들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 이해 교육, 장애 학생 인권 교육을 통해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 학생들의 장애 극복 능력 배양과 사회 적응력을 신장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도 계획해 맞춤형 직업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33개 교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18개 일반 학교에 32개 전공과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공과가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정원에 따라 신청 인원 중에서 선발하므로 선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려하여 다른 진로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소속된 기관들에서는 장애 영역에 따라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취업지원센터는 장애인 고용 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훈련 실시 및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청각장애인 훈련센터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청각장애인 전용 훈련 기관이며,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훈련 직종을 운영합니다. 훈련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현재 서울, 천안, 창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구인 구직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4분의 2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8,0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2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취업자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의 취업 여건은 제도적 지원에 따라 앞으로 꾸준히 개선될 것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성공적인 취업 전환을 위해서 당사자와 가족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관리자들은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첫째는 강인한 체력과 의지 갖추기입니다. 체력은 정신력과 직결됩니다. 체력과 의지력이 약해서 업무가 힘들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전체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둘째,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자녀의 업무를 파악해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업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미리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업무관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정보를 교환해 주십시오. 셋째로, 집이나 학교와는 다른 직장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직장에서 가정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의 난처한 행동에 대해 의논하면 집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며 믿으려 하지 않아서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보호자가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하려면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장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잉보호,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립을 위한 생활훈련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실시하고 자립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또 학교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 현장 실습, 사업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해야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이해와 정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적장애 자녀가 고용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12월 시군구 및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 차년도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과 또는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일자리 중 학교 내 일자리 사업입니다.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학교 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요 배치 업무로는 학교 급식실 보조, 학교 도서실 사서 보조, 학교 행정실 업무 보조, 학교 청소 보조, 특수교육 보조, 교무 보조, 통학버스 보조, 특별실 관리 보조 등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3에서 7주간 현장사업체에서 실습을 통해 기술과 직업 적응력을 길러 취업으로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기간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보호고용은 일반 직장의 직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의 고용입니다.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나누어지며 관련 인프라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표준사업장과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경쟁 고용이란 특정한 취업 지원 없이 알선을 통해 사업체에 취업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입사하여 동일한 처우를 받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며 보험은 4대 보험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사례 중 아지오의 구두 만드는 풍경은 2010년 1월에 청각장애인 6명과 함께 명품 구두장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4년 만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대통령의 구두로 알려지면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치마켓은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도서 제작, 독서 교실 교육, 컨텐츠 제작 배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피치마켓에서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찾아 미술을 취미 활동이 아닌 전문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이 신설선은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를 관통하는 총 13개 역의 지하철로 2017년 9월 2일 개통되었습니다. 각박한 삶에 지친 지역 주민과 승객들을 위해 문화예술로 휴식을 전할 수 있는 문화철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다양한 실험 예술적 시도 중에는 장애예술가 정도운, 정은혜의 그림으로 내부 전체를 랩핑한 달리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자녀 스스로 꾸는 꿈이며 보호자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자녀가 현실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선택을 위해 미리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 여건은 제도적 지원에 따라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취업 전환을 위해서 가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